우리 웹툰 작가분들 코로나19 이 사태가 생기기 전부터도 이미 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에 올 때마다 정책이 조금 더 디테일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 그 창작자분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 웹툰 산업과 시장은 연 매출액이 1조 원에 육박할 만큼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누리고 성장통을 줄이기 위해선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국내 유일 만화진흥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5년부터 지역 만화 웹툰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42개소의 만화문화 거점 지원시설인 지역 웹툰 캠퍼스와 웹툰 창작 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작가님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만화가 꽃피도록 한국 웹툰 산업의 성장통을 줄이고 우리 만화 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만화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지역에서 만화 웹툰이 어떻게 자리 잡고 또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시기 위해 전국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좌장이신 김병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웹툰 작가님,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님, 또 웹툰 캠퍼스를 담당하는 팀장님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균형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창작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만화 문화 향유를 좀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지자체 대응 자금 이런 거를 통해서 인프라에 조성을 했다면 이제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구성단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고요. 당신들이 신칸센역 앞에다가 8층짜리 건물에 그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 모델을 만들어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결국 그래서 신칸센을 내리자마자 1분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90만이면 포항 정도의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만화 인프라, 이제 향유 문화 시설도 좀 이런 식의 모델을 좀 응용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경험했고 겪어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지역 기업에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 차 기업인데 한 4년 차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이제 소수의 직원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만화 컨텐츠를 제작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가들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고 좀 화가 나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좀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산업 자체가 너무 지금 고도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작가들끼리의 경쟁도 있고 작품들끼리의 어떤 경쟁도 있지만 지금 산업과 자본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산업계나 학계나 어떤 그 관공서와의 관계 안에서의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많기에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성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작가들 원고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 어떤 클라우딩 서비스를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세세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하고 발주해서 작가들이 그거를 브랜드툰 외주 작업으로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기 본업인 창작 휴지기를 가지고 있을 때 잠깐에 몇 년간 쉬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차기작 준비를 위해서 어떤 충전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업무들로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대행해주고 행정적인 지원 하다못해 기업에 어떤 공문이라도 날려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강의나 학술, 논문, 연구, 비평이 약간 그 아카데미 중심으로 어떤 자체적인 이너서클 안에서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좀 대중화되는 면에서 옛날에는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비평문이 뭐 시네20이라든가 이런 리뷰를 꼭 읽어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웹툰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리뷰를 읽는 재미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아카데미나 이런 학술계에서 조금 많이 생성을 못하고 있진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최상단의 위상이
당연히 높아진 거고 그 최하단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산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최상단만 얘기하고 그쪽만 바라보고 그쪽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단 부분을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결국은 좀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작품을 작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또 거꾸로 작가들이 작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작가들이 원고 마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또 산업계처럼 어떤 스튜디오를 꾸려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 월급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도 많고 때로는 어디 뭐 대학이라든가 웹툰 아카데미라든가 캠퍼스에서 강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독자 혹은 작가 지망생들에게 교육이나 피드백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 만화판에서 저희들과 좀 같이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맞으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당신이 잘 안 되면 우리도 슬플 거다, 우리도 어떤 불이익을 좀 볼 거다라는 어떤 목소리, 사실은 뭐 가식적으로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각계각층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 작가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옛날과 다르게 방에서 만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햇볕 보러 좀 여러분들 보러 좀 나가지 않을까. 저희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뭐 역사라든지 뭐 문화적인 소재 그리고 뭐 이어져 내려오는 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웹툰 제작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토리들을 좀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웹툰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각 그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조금 다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은 이제 그 입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 작가들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대구 웹툰 캠퍼스는 이미 다 그 입주하신 분들 많고 다 찼어요, 거의. 그래서 더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분들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말 나오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각 구역 각 구별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작은 그 작가 입주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경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경주만 해도 뭐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안동도 뭐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아서 작가분들이 다 이제 곳곳에 이제 숨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기가 힘든 거죠. 작가분들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이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관공서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그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완충하신 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배려가 뭐 작가분들도 분명히 그런 쪽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 관공서 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은 서로 좀 더 이야기가 빨리 돼서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웹툰이 굉장히 그 지역 산업과 이 결합되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그 웹툰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목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이 지역의 자리를 잡았을 때 오래도록 같이 상생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작가분들에게 지원이 되던 웹툰 기업에 지원이 되던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이론적인 형태의 지원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웹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지금 웹툰 센터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창작자 분들이 이제 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창작자 분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창작자 분들은 저는 이제 조리사 혹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요리들을 팔 수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음식을 차리기 좋은 식탁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음식을 나르고 또 보기 좋게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각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같은 생태계 안에서 서로 효과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현실적인 여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창작자분들, 작가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그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말고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분들께서도 그런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조사에 임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지원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 7 그리고 지역 작가가 3 정도의 비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역 거주 작가들, 수도권 외 거주 작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큰 지원 방안은 창작 공간 제공,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창작 공간 제공이 30% 정도로 조사가 나왔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그 다음 순위였고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 관련된 상담이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작업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yes or no로 했을 때 74%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제 웹툰 캠퍼스라든지 웹툰 창작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는 광역시도에 이제 조성이 되는데 매년 2개씩 늘리고 있고 창작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별로 4개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거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만화진흥원에서 이제 저희가 만화인 헬프데스크라고 불공정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지역 순회 상담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 작가들의 좀 심층적인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만화학과가 27개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뭐 1,500여 명의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졸업생분들과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웹툰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구인구직을 하고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작품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하나 좀 만들어보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정부에다가 뭘 자꾸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나 자생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나 나라 돈으로 작가를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재되는 웹툰들은 이건 사람이 일주일에 쳐낼 수 있는 분량과 퀄리티가 아니다.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순위, 인기 있는 장르라든가 인기 있는 뭐 학원물, 액션, 뭐 BL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순위가 한번 정해지면 고착화돼 버리고 한번 순위가 내쳐져 버리면 어떤 그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큐레이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어떤 묻혀버리는 이런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량 문제에 있어서는 1컷짜리, 2컷짜리, 뭐 4컷짜리 어떤 짧은 만화들을 그리고 싶어서 만화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장르 면에서 어떤 다양성 만화 지원 뭐 이런 것도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약간 그 우는 아이 젖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것들이 그 자체의 생태계로서 어떤 존재할 수 있게 음반사로 따지면 어떤 레이블이나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그런 쪽으로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약간 제도적으로 약간 구분을 해주고 어떤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늘 유튜브든 오늘 뭐 줌이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정부의 만화 웹툰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법들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의견을 올려주시거나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서 거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의견 같은 걸 주시거나 저희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좀 참여하셔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오늘도 사실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것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런 정책들을 좀 계속 발굴을 해서 계속 우리가 문체부에 제안을 하고 또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
간에 또 웹툰 업계 간에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지역 그 관련 그 진흥 기관이라든지 지역 문화 관련된 분들 오늘 보고 계시다면은 빨리 좋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또 만드셔가지고 좀 연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발제자분들과 패널분들 모시고 이제 또 우리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분들, 또 줌 화상회의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직접적으로 많이 듣게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우리 아까 윤기현 교수님 말씀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발제자분 패널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지역 만화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